저는 농사 짓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은 경남 사천이고요. 거의 땅끝입니다. 땅끝. 집에서 뭐 오토바이 타고 후진으로 가도 1분이면 바다예요. 예. 조금 사기를 치면 날씨 좋은 날은 일본도 보여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안성에 와서 지금은 이제 소만 치료하는 수의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만 치료하는 수의사 한지 한 22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목장 한지는 12년째예요. 여기가 저기 앞에 있는 뜰하고 똑같은 깊이의 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저 도망가는 우리 송영신 저기 자꾸 사람들이 딸이냐고 물었는데 우리 집 사람입니다. 저 사람. 예, 여기는 한 일주일 전에 우리 장인어른 길이었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모내기철에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저희 집사람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유일하게 우리 장인어른이 집사람한테 물려준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2012년도에 와서 우리 장모님이 혼자서 3남매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서 대출을 너무 많이 껴서 네가 이 땅 가져가라 해서 우리 집사람을 가져왔어요. 아직도 대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를 진료하는 또 축산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로망이 있습니다. 아, 나도 이제 목장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을 메꾸어서 허가를 내고 목장을 하고 시작한 지 2012년도부터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장을 하면서 느끼는 게 아까 뭐 우리 김영석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산하는 사람은 원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고품질 먹거리를 생산한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9시 이후에 축산농가 뭐 말만 나오면 심장이 덜컹덜컹해요. 우리가 무슨 죄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식량을 생산하는 사람이죠. 아까 우리 축산 과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원죄가 있다 하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그 죄인인데 걸리지 않게 교모하게 피해 나가면서 축산을 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버릴 수가 없어요. 누구의 잘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한 번 더 깊이 좀 서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구도 먹지 않고 살 수 없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GDP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냄새에 민감해진다 합니다. 좀 심한 말로 하면 뭐 지는 똥 안 싸나. 그래서 제가 소를 오래 해보니까 농업이 이해가 되거든요. 소는 위가 4개입니다. 소가 먹는 사료는 소는 절대로 이용할 수 없어요. 소 위 속에 사는 미생물이 소가 이용할 수 있는 영양 단위로 쪼개줍니다. 소는 절대로 풀이나 사료를 먹어서 소화하지 못해요. 먹어서 영양분으로 못 만들어요. 그 속에 있는 미생물이 소가 소화할 수 있는 영양 단위로 다 쪼개져요. 그럼 그거를 흡수해서 우유도 만들고 고기도 만들고 계란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축산, 특히 저는 소를 키우니까 소를 하는 저한테는 재료가 소입니다. 소. 농사 짓는 사람의 재료는 뭐냐 하면 땅이거든요. 땅. 땅을 기반하지 않고 농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땅에 들어가는 사료가 뭐냐 하면 거름이에요. 거름, 퇴비. 땅에 사료를 주지 않고 작물을 키울 수 없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경남 사천이라 하는 지역이 곤양면입니다. 곤양면. 땅곤자의 변양자거든요. 그 다음에 대진리. 큰 나루트가 있다 해서 대진인데 일제시대 때 저희 할아버지가 거기 우리가 그 광포라 하는 나루트가 있어요. 거기서 고령토를 실어서 일본 애들이 약탈해가고 쌀을 약탈해가던 그 포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의 어르신들은 남자들은 다 등이 다 굽었어요. 하도 그 고령토를 많이 져가지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고물상, 고물상. 그리고 밀도축한 고기를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가 이 사회생활을 잘 하셨나 봐요. 그거를 몰래 빼다가 이렇게 또 거래해서 이렇게 돈을 모아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터전에 우리 고향에 산도 사고 논도 샀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는 본적이 동경이거든요. 동경에서 태어나서 해방하고 넘어오셨는데 새벽 3시, 4시 반에 우리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성함이 하자 암자예요. 바이 암자예요. 하자 암자거든요.
왜 암자로 지었냐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너무 놀고 먹고 돈 쓰는 것만 좋아해서 니는 좀 제대로 살아라고 암자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죽을 동 살 동 고생을 해서 고향에 와서 터전을 마련하셔서 우리 아버지 형제가 7남매의 우리 아버지가 둘째인데 새벽 3시 4시 반에 동네 전체를 돌면서 개똥을 전부 다 주워 오지 않으면 밥도 안 주고 학교도 안 보냈대요. 왜냐하면 땅의 원료가 똥이거든요. 땅에 똥이 들어가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원리를 사람들이 전부 다 잊어버렸어요. 농사 짓는 사람은 소가 없고 소 키우는 사람은 땅이 없어요. 소똥이 땅에 들어가야 작물이 자란다 하는 원리를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소 키우는 사람, 경기도에 제가 경남 사천에서 소 키우다가 경기도 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목장에 낫 한 자루가 없어요. 제가 굉장히 최고 교만한 게 뭐냐면 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제가 73년생이거든요. 73년생 소 치료하는 수의사 중에 낫질은 제가 최고 잘할 거예요. 저는 하루에 소 경운기로 한 경운기씩 풀 베고 학교 가고 갔다 와서 한 경운씩 풀 뱄어요. 집에 13마리 14마리. 저 풀의 수분이 90%예요 90%인 소 풀을 소가 하루에 100kg 먹습니다. 100kg. 그래봐야 건물량으로 따지면 10kg밖에 안 돼요. 10마리 키우면 1톤 베야 됩니다. 1톤. 1톤을 매일 베야 돼요. 저런 언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묘를 깎아 놓은 것처럼 모든 논둑이고 밭둑이 성묘해 놓은 것처럼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핵이라 이제 산업 혁명을 겪으면서 분업화됐죠. 풀 키우는, 그러니까는 소도 한 마리도 없는데 걔는 풀만 키워요. 알팔파, 연맥, 톨페스큐 5천만 평씩 키워요. 소 키우는 놈은 저를 비롯해서 땅 한 평도 없어요. 낫도 없고 깽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전화하면 여기 풀 5톤 보내주세요. 5톤이 딱 와요. 자,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의 원료가 똥인데 전화하면 저기 보면 파레트로 해서 1톤씩 탁탁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한 푸대 두 푸대씩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가 하루에 아까 과장이 말씀하셨죠. 우리나라 젖소는 40만 두 있습니다. 40만 두. 그 중에 20만 두는 차규를 하고 20만 두는 후보수예요. 어린 송아지다 이 말이죠. 20만 두가 우리나라에 연간 200만 톤 우유 생산합니다. 그 200만 톤 우유가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마시는 우유예요. 우리나라의 우유의 자급률은 47%입니다. 47%. 언론이 너무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우유의 자급률은 47%예요. 어떻게 우유가 남아요? 자급률이 47%밖에 안 되는데 나쁜 놈들이 수입을 많이 하는 거죠. 국내에 생산이라 하는 거는 국내에서 생산된 게 하고 수입해서 재고 있는 거가 국내 생산분이에요. 이 원리를 자꾸 언론이 말을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소고기 자급률이 27%입니다. 어떻게 소고기 마리수, 소 사육두수가 많아서 소 산업이 많아져요? 말도 안 돼요. 나쁜 놈들이 소고기 수입을 많이 해서 그런 거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우유는 90% 이상이 마시는 우유로만 쓰이고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뭐 이상한 우유, 커피 우유에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국제 분유 사서 물 타서 만드는 거예요. 치즈에 들어가는 거, 빵에 들어가는 거. 우유는 자급률이 47%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이 몇 명이 생산하고 있냐 하면 6천 명이 생산하고 있어요. 6천만 명이 먹는 우유를 생산하고 있어요. 마시는 우유를. 제가 어거지 한번 소개했습니다. 어거지. 6천만 명이 싼 똥은 누가 치워주죠? 정부가 치워주죠. 6천만 명이 먹는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키우는 소를 6천 명이 키운다. 6천만 명이 먹는 우유를 생산하기 위한 사람이 6천 명이에요. 거기에 20만 마리가 하루에 32kg씩 우유를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서 생산된 똥을 6천 명이 치워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1년에 우리나라 사람이 우유 78kg 먹습니다. 쌀은 64kg 먹고요. 우유가 주식으로 이미 넘어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유의 자급률이 47%밖에 안 된다는 게 큰 문제예요. 원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6천만 명이 먹는 우유를 생산하는 농부일 뿐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는 모든 놈들이 시비를 건다 이거예요.
굉장히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제가 라디오에서 뭘 하나 들었냐면, 제가 지금 3개월 전에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3개월 전에는 누가 지나가다가 누가 목장에 올까봐 겁이 나요. 제가 아무 연고도 없어요. 그 자식들 복면 뒤집어 쓰고 하이바 쓰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도 시비를 걸어요. 지가 내한테 뭐 해준 거 있다고. 나는 대한민국 6천만 명이 먹는 우유를 생산하는 사람인데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됩니다. 누군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제가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지금 3개월 전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파리를 한 마리라도 잡아오시면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100만 원. 아, 그건 옆집에서 온 파리, 우리 집 파리가 아니에요. 1억제를 찍어보시면 우리 집 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우유를 1리터 팔면 똥을 1리터를 같이 줘야 되겠다. 이게 1리터, 이게 1kg 우리 똥으로 만든 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이렇게. 사회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6천만 명이 마시는 우유를 50%밖에 생산 못해요. 지금 목장을 운영하는 목장주의 평균 연령이 63세입니다. 그리고 2세가 승계하겠다 하는 비율이 33%예요. 제가 수의사 22년 하지만 70 넘어서까지 차교하시는 분 제가 못 봤어요. 65세까지는 뭐라 하냐면, 하원장, 내 15년을 목장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요. 물론 서울말로 했습니다. 경상도 말로 하는 거고. 65세가 넘어가면 한 달이 달라요. 65세가 넘어가서 목장 가면, 못하겠다.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애 새끼는 속썩이고. 어찌됐든 물리적으로 10년 뒤에는 대한민국에 3,000명이 6천만 명이 먹는 우유를 생산할 거예요. 젖소의 규모는 우리나라의 평균 목장당 젖소의 사육 규모는 80도입니다. 80도. 이게 160도까지 늘어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식량 주권을 포기해야 되죠. 이번에 코로나 때 절실하게 전 세계가 다 느꼈을 거예요. 물류가 막히면 그 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소가 먹는, 돼지가 먹는, 닭이 먹는 원료의 99%는 수입입니다. 앞으로 소 키우는 사람은 딱 한 사람만 남았어요. 하현재. 낫질해서 풀 벨 수 있는 사람 외에는 못 살아남아요. 이번에 운하 하나 막혀놓으니까 전 세계 물류가 막혀버렸어요. 철골 가격이 70% 올랐습니다. 3개월 사이에. 이놈들이 먼저 들어왔던 것도 안 풀어요. 안 풀어. 소 사료가 안 들어오면 대한민국에서 소 다 죽습니다. 왜? 목장에 낫이 없거든요. 숫돌이 없습니다. 낫이 없고. 저 풀 보세요. 저 소중한 자원들이 이렇게. 목장집 앞에 언덕이 저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거운 주제로 시작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제가 왜 이리 자신이 있어졌냐면, 라디오에서 오늘 답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저한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올해 3월 25일까지 축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12년 동안 목장한 거 없애려고 그랬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제가 거짓말 아니라 그냥 생똥 밭에다 내고 로타리 가져가서 뒤집었지 부숙해서 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장에서 나오는 똥의 속도가 부숙되는 속도보다 10배는 빨라요. 먹고 죽을려 해도 죽지도 못하겠어요. 제가 직원 20명 데리고 있거든요. 병원에. 대동물 수의사 7명에 실험실 해가지고 한 20명 데리고 있습니다. 20명 앉혀놓고 내가 그래서, 야, 3월 25일까지 내가 똥을 한 파보는데 똥 해결 못하면 목장 접어. 안 돼. 제가 똥 내면요, 동네 어르신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원장, 너 인마 징역감이야, 징역감. 생똥을 내거든요. 방법이 없습니다. 가마솥에 찔 수도 없고. 그래서 라디오에서 뭐라 했냐 하면, 간절함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첫 번째는 단절, 두 번째는 집중. 제가 한 3개월 동안 모든 걸 다 끊었어요. 친구도 끊고요. 집에도 안 들어갔어요. 똥장에서 제가 3개월 살았습니다. 저는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목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여기 축산을 안 하시는 분도 오셨고 농업을 하시는 분도 오셨는데, 저의 재료는 소예요. 농업의 재료는 땅입니다. 소한테는 양질의 사료를 줘야 돼요.
그러면 위 속에 있는 미생물이 소가 흡수할 수 있는 영양 단위로 쪼개주면 그걸 소가 먹어서 가축이 먹어서 축산물을 생산하는 거예요. 땅이 똑같습니다. 땅에 들어가는 그러면 절대로 식물이 먹을 수 없어요. 땅에 사는 미생물이 미네랄로 다 쪼개져야 돼요. 그걸 미네랄라이제이션이라 합니다. 저는 영어식 발음도 경상도로 합니다. 미네랄라이제이션 하면 식물의 뿌리는 엄청난 마이너스 전기를 떼어요. 근데 식물에 있는 비료는 플러스 차지를 다, 칼슘, 마그네슘, 뭐 16가지 원소 있잖아요. 그죠? 그건 다 플러스 차지예요. 그러면 땅에 있는 영양분은 물에 녹아서 뿌리에 흡수되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식물의 뿌리는 엄청난 엄전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식물의 영양분은 전부 다 플러스 차지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땅에 있는 그 플러스 차지를 누가 잡고 있냐 하면 퇴비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하면 CEC라 합니다. CEC. 카다이온 익스체인지 커패시티. 양이온 치환 능력이라 그래요. 모래는 양이온 치환 능력이 제로입니다. 제로. 모래에 비료를 주면 다 날아가고 없어요. 소똥을 땅에다 넣으면 땅에 있는 영양분을 걔가 다 잡고 있어요. 퇴비가 얼마만큼 지력을 높이는가에 도움이 되는 것은 CEC로 판단하는 겁니다. 카다이온 익스체인지 커패시티. 그러면 걔가 양이온을 다 잡고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양이온이 된 거예요. 근데 식물의 뿌리는 훨씬 더 센 엄전화예요. 그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 양이온 치환 능력이 떨어지는 땅은 퇴비나 비료를 10번 해야 되면 흙의 보비력이 높은 거는 한 번만 해도 돼요. 이제 서론으로 이걸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스마트 덩비틀즈 프로젝트입니다. 뭐냐면 제가 발음이 너무 좋아서 집에서 새똥구리를 영어로 뭐로 하는지 찾아봤더니 요즘에는 컴퓨터에서 발음을 다 해주잖아요. 그죠? 그거 제가 자꾸 따라 했더니 밖에 거실에 있던 우리 딸내미가 쫓아와서요. 아빠 뭐 신나는 일 있어. 왜 덩기덕 그래. 덩비틀즈가 새똥구리입니다. 새똥구리. 1971년도에 대한민국의 새똥구리 멸종했습니다. 그래서 경북에 있는 생태보건센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리 한 마리 잡으면 500만 원 줄게. 새똥구리 한 마리 잡으면 500만 원 줄게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몽골에 가가지고 경북에서 예산을 세워서 5,500만 원 들여서 200마리 데려왔습니다. 새똥구리 복원하려고. 15분까지 끝내겠습니다. 영국의 나쁜 놈들이 호주를 점령했죠. 호주는 소가 살지 않는 대륙이었어요. 영국 애들이 소를 데리고 호주를 갔더니 호주의 그 강활한 땅에 있던 초지가 다 망가졌어요. 소똥이 풀을 덮고 있으니까. 식물은 엄청 간단해요. 땅에 뿌리를 박고 햇빛을 보면 되거든요. 햇빛을 보지 않는 식물은 죽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안 덩비틀즈 프로젝트를 하는 걸 영국 애들이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유럽, 아프리카에 있는 23종의 새똥구리를 잡아왔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호주의 초지가 살아났어요. 새똥구리는 자기 몸무게의 15배 정도 되는 소똥을 먹어서 소똥을 구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암놈이 꼬여요. 암놈이 달라붙어요. 암놈이 막 이리 와요. 그러면 그 소똥구리 안에다가 알을 까요. 그러면 소똥구리가 방향은 어떻게 잡냐 하면 은하수나 해나 달을 보고 방향을 잡아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 많이 하시니까 댄스 오브 덩비틀즈라고 유튜브 치시면 새똥구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얘들은 새똥구리를 여기 올려놓고 햇바퀴를 돌려서 다시 내려놔도 자기 방향을 찾아가요. 그건 은하수를 보고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달을 보고 찾아가요. 그러면 가가지고 부드러운 흙에다가 소똥구리를 묻어요. 그러면 알이 부화하면서 다시 그 소똥을 먹어요. 그러고 부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농사 짓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버미 컴포스트라 해서 곤충들이나 애벌레들이 먹고 싼 똥의 비료가 최고 좋아요. 그게 CEC가 최고 높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호주에 초지가 다시 살아났고 호주의 땅이 살아났고 소똥이 순식간에 분해됨으로 해서 우리 목장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냄새가 사라졌고 호주에 존재하던 파리의 90%가 없어졌습니다. 호주에 존재하던 파리의 90%가 없어졌어요. 이거는 인터넷에 쳐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는 소똥구리의 품종은 전 세계적으로 3,000종 정도가 있다 하는데요. 남극을 뺀 대륙에는 다 존재해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왜 없어졌냐면 과도한 살충제, 그 다음 사료에 들어가는 구충제, 사료에 들어가는 항생제 때문에 없어졌어요. 새똥구리를 한국이 살리는 것은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새똥구리를 살려야 땅이 살아나요. 그래서 저는 소똥구리를 살릴 수가 없어서 스마트하게 살렸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교반기가 새똥구리 앞발이에요. 그리고 저게 지금 소똥구리 경단이라 하거든요. 경단을 제가 말아 놓은 거예요. 똥을 잘 부숙해서 말아 놨습니다. 850kg예요. 저거 제가 수출할 겁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거짓말 한번 칠게요. 제가 중학교 때 배웠는지 고등학교 때 배웠는지 아보가드로인지 뭔지 질량 보존의 법칙.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사료의 원료는 퍼센트는 잘 모르겠어요. 90% 이상이 수입되어 있습니다. 아까 낫 한 자루 없이 축산한다 했잖아요. 돼지, 닭은 풀도 안 먹어요. 100% 옥수수하고 콩으로 만든 배합 사료 먹어요. 그걸 컨센트레이트 피드라고 그래요. 컨센트레이트 피드에 들어가는 곡물은 100% 수입입니다. 100%. 우리나라 땅에서 자라지 않은 작물을 우리나라 가축이 먹었어요. 그 우리나라 가축이 먹어서 나온 똥을 우리나라 땅은 절대로 소화 못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요. 경기도는 이미 가행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걸 해결하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태우겠다 하는 거예요. 똥을 왜 태워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한테 개똥을 안 줬으면 밥을 안 줬다 이 말이에요. 농업의 재료거든요. 땅의 재료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화 한 통화로 똥을 갖다 주니까 축산 농가가 싼 똥은 안 가져가고 저 네덜란드 애들, 일본 애들, 이스라엘 애들이 만든 똥을 나쁜 놈들 그 동부 한농 이런 수입해서 판다 이 말이에요. 유박 비료도 마찬가지죠. 유박에 들어가는 원료가 100% 수입이에요. 우리나라 똥이 다 남는데 유박을 왜 수입해서 또 왜 유박 비료를 만들어서 왜 땅에 뿌려요? 본질적인 접근이 없는 거죠. 똥공장은 축산하는 사람이 절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료는 우리 원료예요. 똥은 농사 짓는 사람의 원료예요. 축분장은 농사 짓는 사람이 마을마다 만들어서 우리 똥 가져가야 돼요. 열받으면 안 주는 수가 있지만 이거에 대한 정립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똥의 원료인 사료는 볏짚 빼고는 우리나라 땅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나라 땅에서 소화 못합니다. 이거는. 제가 피트모스 아니라 피트모스 할아버지를 가지고 퇴비를 만들어놔도 저 퇴비는 우리나라 땅으로 못 가요. 우리나라 땅에서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안 맞거든요. 제가 반드시 수출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중동으로 수출할 거고 몽골로 수출할 거고 동남아로 수출할 거예요. 수출하려고 지구 전체의 질량 보존의 법칙은 맞아요. 지구 전체는 맞죠. 그죠? 지구 전체는 질량 보존 법칙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내한테 한번 쏘가지고 내가 많이 보내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거의 이름을 D2O라는 회사를 만든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제가 단절하고 집중하거든요. 지금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절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쿠사리 먹었어요. 쿠사리는 표준말이 아닌데 야 똥이면 D2O 뒤에 NG를 붙여야지. NG, D2O, NG라고 붙여야지 왜 D2O라고 했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해봤더니 이런 결론이 나와요. 땅의 원료는 똥입니다. 똥. 그 다음에 지금 다들 적으십시오. 반드시. 이건 숙제. 테이크 홈 메시지. 숙제. 첫 번째.
저는 20년 동안 저는 자랄 때 꿈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의 정의는 뭐냐면, 오늘은 제가 옷을 갈아입어서 그런데 신발은 채 못 갈아 신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수류 가방을 들고 아파트에서 출근할 때 집사람하고 뽀뽀하고 나오는 걸 저는 보통 사람의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시골에서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 제가 그런데 다른 거는 못해도 한 가지는 해요. 집사람하고 항상 뽀뽀하고 나와요. 새벽 4시에도 하고 새벽 5시에도 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안 해주면 지가 나와서 해달라 그래요. 적으십시오. 키스 더 그라운드. 키스 더 그라운드.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다큐멘터리 있습니다. 키스 더 그라운드 10번씩 보십시오. 술 먹고 자기 전에도 보고, 새벽에 잠이 깨서도 보고, 아침에 술이 덜 깨서도 보고, 차 타고 가면 무조건 보십시오. 키스 더 그라운드. 보시고 두 번째 단어 꼭 적으십시오. 다 적어야 됩니다. 여기 온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서 왔기 때문에. 두 번째, 탄소경리라 하는 단어를 적으십시오. 탄소경리. 제가 농부의 정의 다시 내려드릴게요. 농부의 정의. 농부는 탄소를 땅에 가두는 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땅에는 작물이 있어야 돼요. 10,000년 이상 동안 우리가 지금 탄소 제로로는 지구를 절대로 못 구해요. 이미 10,000년 동안 1000기가톤의 이산화탄소가 대기권에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지금 제로로 한다 하더라도 2050년은 다 죽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인류학자들이 예측한 것보다 모든 게 빨리 가고 있어요. 기후변화라든지 팬데믹 질병이라든지 식량난이라든지 식량의 무기화라든지 국소주의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될 텐데, 이도 잘못됐어요. 우리가 식량을 생산한다면서 플라스틱 뻥에 담으면 절대로 안 돼요. 플라스틱이 지구를 망치거든요. 우유는 반드시 제가 여기다가 자판기 설치할 거예요. 우유 주유소. 그릇 가져와서 받아가십시오. 제가 반드시 설치할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자판기가 없어서 제가 독일에서 수입할 건데, 유럽은 목장 앞에 자판기를 놓고 그걸 밀크 스테이션이라 그래요. 지나가다가 우유를 받아가요. 바켓으로, 병으로. 유모차 끌고 와서.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어쨌든 종속된 우유 산업을 하기 때문에 우유 공장을 가습한, 어찌됐든 탄소 격리라는 단어를 꼭 적어 놓으십시오. 농업은 탄소를 땅에 가두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미 그 레거시 로드라 그래요. 1000기가톤의 이산화탄소가 대기권에 있는데 그거를 다시 땅으로 가두지 못하면 지구는 멸망해요. 반드시 멸망해요. 그 탄소를 가두는, 그는 탄소를 가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똥을 땅에다 넣으면 돼요. 자, 키스 더 그라운드 10번씩 보십시오. 주제는 똥입니다. 똥.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발밑에 답이 있다 이거예요. Save our soil. 땅을 구하면 지구를 살릴 수 있다. 땅을 구하면 왜 지구를 살 수 있냐? 레거시 로드. 이미 1000기가톤의 이산화탄소를 땅에 가두어야 되는데 땅이 가장 가두는 역할이 커요. 사실은 바다가 더 커요. 해양 투기 금지됐잖아요. 그죠? 10년 내에 해양 투기 다시 부활합니다. 바다가 망가지는데요. 바다가 망하는 제1 원인은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물고기가 싸는 똥이 없어서 산호가 다 죽었어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축산하는 사람들. 돼지똥은 다시 바다로 가야 됩니다. 유기물이 부족해요. 키스 더 그라운드를 보십시오. 1%의 유기물이 땅에 가둬지면 10톤의 이산화탄소가 땅에 갇힙니다. 그래서 농부는 내 먹고 살라고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철학을 부여하면 탄소를 가두는 역할, 지구를 살리는 컨덴싱 보일. 똥이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키스 더 그라운드 한 10번씩 보시고요. 넷플릭스 4명이 한 회원으로 할 수 있거든요. 해가지고 유튜브로 보면 원어로 돼 있어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넷플릭스에 한글로 잘 설명해놨거든요. 그래서 Save our soil. 땅을 구해야 되는데, 땅을 구하려면 똥이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똥이 땅으로 들어가면 레거시 로드, 이미 1000기가톤의 이산화탄소를 땅에 가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지만 저 똥을 수출해서 땅에 넣을 거예요. 외국 땅이든 중동의 모래 땅이든 몽골의 땅이든 동남아든 제가 반드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도와주셔야 돼요. 저거를 수출하는데 규격이라든지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공인된 성적서 이런 거 주십시오.
그 다음에 CEC, pH 이런 거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만수로 설득해서 중동에 수출해 드리겠습니다. 만수로. 모래는 CEC가 제로입니다. 우리나라 땅은 이미 양분은 가다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 그래서 테이크홈 메시지 3가지. 질량 보존의 법칙. 등비틀죠. 우리는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소똥구비도 복원해야 되지만 스마트 등비틀즈도 복원해서 이 똥은 절대로 우리 경기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5천만 명이 매달려도 이 땅에는 못 가둬요. 이미 과잉이에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2배예요. 수출해야 됩니다. SK 정유회사가 기름 한 방울 안 나지만 우리나라가 원유를 사다가 정제해서 외국에 파는 거 1등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가축은 똥 만드는 공장이에요. 잘 만들어서 수출하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개똥 제가 그냥 3개월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틀린 것도 되게 많을 텐데요. 제가 느낀 거 그대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제가 스마트 등비틀즈를 저희 목장에서 해봤더니 저 똥 징역 갈 만큼 범죄자였는데 제가 키로당 250원에 팔았어요. 도시 농부들한테. 지금도 계속 전화와요. 냄새가 안 나서 너무 좋다고. 계속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스타벅스인 나쁜 놈, 하여튼 커피 찌꺼기로 만든 유기질 퇴비가 쿠팡에서 키로당 3,000원 팔리는 거예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원두를 수입해서 커피를 볶아서 다 짜먹고 남은 찌꺼기 버릴 데 없어가지고 누구 꼬셔서 퇴비 만들어가지고 그걸 쿠팡에서 3,000원에 팔아요. 제가 너무 자존심 상했어요. 저는 원재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똥을 생산해가지고 제가 3,010원에 올릴 거예요. 쿠팡에. 이거 3,01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상 제가 한 거는 마치고요. 혹시 지금 저거 됐는가요? 예, 그러면 한번 목장 한번 보시고 어쨌든 제가 스마트 등비틀 재봤더니 목장에 냄새 없어지고 팔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땅에 가두면 됩니다.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